안녕하십니까. 부산의 북갑에 지금 하정우인데 청와대 미래 수석이죠. 미래기획수석입니다. AI 미래기획수석 하정우. 갑자기 출마설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재수가, 부산의 전재수가요. 자, 이 고등학교 후배인데, 구덕고등학교, 부산의 구덕 야구장 할 때 구덕고등학교 후배 하정우를 우리 지역구 보궐선거에 공천을 해달라. 이렇게 전재수가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하정우가 지금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제가 오늘 김태현의 라디오 쇼 갔더니 하정우하고 다 잘 아는데 한 95% 이상 높아졌다. 이런 데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정우가 놓으면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한동훈이나 조국에는 이게 놓기 어렵다. 이런 데 분석입니다. 왜 그러냐. 하정우가 이제 77년생이에요. 77년생. 상당히 젊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AI 센터장을 했거든요. 네이버 있잖아요. 우리 다음 네이버 할 때. 그리고 이제 청와대 수석으로 발탁된 77년생이 수석으로 발탁된 나름대로 좌파 내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좌파 내에서는. 77년생인데 청와대 수석까지 하고 거기다가 이게 미래 기획수석이니까 AI 딱 이게 맞아 떨어지니까 전재수로서는 이제 최고 적임자라 보는 거예요. 거기 김두관이나 누가 놓아봤자 안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저도 하정우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방송국에서 하정우가 이제 원래는 이게 부인이나 가족들이 반대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국회의원 출마 안 한다 그랬거든요. 가족들 반대로 특히 부인, 가족들. 근데 최근에 전방위적으로 설득을 했는가 봐요. 전방위적으로 설득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데 분석입니다. 근데 하정우는 한동훈이하고도 잘 안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개인적으로 한동훈이하고 하정우가 서로 잘 아는 사이다. 하정우가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좀 좋아한다, 존경한다, 이러면서 좀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구도를 봐야 되거든요. 왜 하정우가 놓으면 조국이나 한동훈이가 왜 못 놓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면 결국 하정우가 놓으면요. 좌파 표를 거의 아마 가져갈 겁니다. 실제 전재수 표를 제가 보기에 거의 한 90% 이상 결집할 겁니다. 전재수가 이제 조직 관리는 잘했거든요. 거기에 조직 관리한 게 있고 이걸 그대로 고등학교 후배니까 전적으로 지원하고 전재수가 요청해서 하정우가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직을 그대로 전적으로 자연스럽게 다 인계 인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좌파 내에서 하정우가 별로 적이 없죠. 젊은 신인이니까 77년생이고 경력도 괜찮고요. 그러면 좌파 표가 거의 결집되면요. 바로 전재수 표가 거의 결집되면 그게 45% 이상 무조건 된다 이 말이에요. 45에서 50 정도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한동훈이나 조국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넣어가지고 어느 표를 가지고 국민의힘은 이게 지금 현재 지지율이 제일 높은 분은 박민식 보훈부 장관입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현재는 지지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서 아마 전재수구 지역에서 지금 현재 한동훈이가 놓더라도 박민식보다 지지율이 낮다. 이런 여론조사가 저번에 나왔잖아요. 실제 조국이하고 한동훈하고 박민식하고 김두관 사자구도하면 조국이 1등, 그 다음에 그 밑에 박민식, 그 다음에 한참 밑에 한동훈, 그 다음에 김두관이었거든요. 따라서 김두관이나 이런 사람이 놓으면 해볼만 한데, 그러게 하정우가 놓으면요. 아마 하정우가 전재수 표를 거의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완전히 김두관이하고는 파괴력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박민식 편에 있거든요. 고정표가.
박민식은 이제 국민의힘에 고정표가 있고 거기서 이제 전재수하고 2성 2패 고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한동훈가 놓으면요 무조건 이게 꼴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이렇게 3파전을 벌이면 볼 것도 없어요. 하정우가 이게 제일 제가 보기에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박민식이 아마 접전을 좀 벌일 겁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압도적으로 꼴찌할 거예요. 박민식도 이기기 어렵거든요. 거기에 조국이는 이제 아예 못 놓죠. 하정우가 놓으면 이게 조국이는 아예 못 놓습니다. 좌파표가 그쪽으로 안 가니까. 결국 이제 조국이는 또 선택 여지가 하나 늘었죠. 지금 전라도에 원래 전라도에서 이제 군산 쪽에 군산에 김의겸이 있고 그 지역에 하나가 보궐선거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전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제 돈봉투 대립인지 뭐 돈봉투 해가지고 전북도지사가 이제 이번에 완전히 당에서 제명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안호영이나 또 이원택이나 거기에 민주당 국회의원 둘이가 지금 경선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되면 결국에 거기도 보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이는 아마 전라도로 빠질 것 같아요. 현재 선거가 2개가 된 거죠. 김관영 지사 때문에 2개가 된 거예요. 조국이는 그리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근데 한동훈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동훈은 이제 대구에서는 주호영이가 나와야 되는데 주호영이가 무소속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거기다가 이제 부산이 마지막 가장 유력한 게 부산이었는데 그래서 부산에 민주당 후보가 좀 약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나오고 자기가 나오면 그러면 이게 한번 해볼 만하다. 조국에 놓으면 더 좋고 사파전 하면 더 좋고 사파전 아니더라도 이게 민주당 후보가 좀 약하고 이러면 이게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그래도 민주당 후보 중에는 하정우가 제일 이게 경쟁력이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인지도가 있고 젊고 스토리가 있으니 김두관이나 이거보다는 훨씬 높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는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정우가 놓음으로써 한동훈이가 출마 지역 자체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부산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했는데 지금 부산이 어렵다. 그게 안 그래도 이게 민주당이 강세 지역인데 민주당 중에 최고의 최강의 경쟁력이 있는 하정우가 놓으면 한동훈이는 또 국민의힘 쪽에도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보다 더 높거든요. 높으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꼴찌하면요. 무슨 이게 개망신입니까? 결국에 정치 생명이 그냥 끝난다고. 차 안 노는 것보다 못하죠. 안 노는 것보다. 따라서 이게 한동훈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완전히 멘붕에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김태현의 뉴스를 가면 김태현이가 한동훈이하고 친하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옛날에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SBS의 김태현의 쇼에 한동훈이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하정우 이야기 제가 방송 주제하고 끝나고 좀 이야기 해봤더니 결국 이제 한동훈이가 상당히 멘붕이다. 하정우하고 친분도 있지만 경쟁력 면에서 하정우는 이게 훨씬 이게 김두관보다 훨씬 있다. 이런 데 평가기 때문에 야 나가서 이게 이길 수가 있나? 하정우를 꺾을 수 있냐? 거기다가 국민의힘에 박민식도 고정표가 있거든요. 저번에 여론조사 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3등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결국에 부산 북각 잘 봐야 됩니다. 이제 부산시장 선거는요. 뭐 양자 대결 해보면 이게 한 15% 정도 양자 대결하면 한 15% 정도 전재수가 앞서지만 그거는 이제 아직 우리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단일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통일교 전재수 이게 대대적으로 이제 공세를 펴면요. 전재수는 상당히 좀 하향세를 보일 겁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북갑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래도 박민식 선배가 보훈부 장관이 박민식 그래도 경쟁력이 제일 있지 않나 여론조사 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으니 빨리 이제 그것도 전략 공천을 잘 해가지고 부산 북합쪽에 우리가 찾아오고 그다음에 부산시장까지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날벼락을 받았다. 하정우의 출마 때문에 날벼락 난 게 한동훈이다. 한동훈이가 이제 갈 데가 어딨냐. 조국이는 어차피 부산 좀 이게 점치다가 이제 떠나면 되죠. 조국이는 전라도가 2개 생겨버렸으니 떠나면 되는데 한동훈에게 전라도로 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경기도 평택에 가도 안 되고 또 이게 뭐
다른데 안산, 이런 데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대구하고 부산인데 대구는 이게 주의가 안 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구도 이게 어렵고 그래서 이게 부산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가장 경쟁력 있는 한동훈보다 더 젊은 77년생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이 딱 논다니 참 이게 날벼락 맞아가지고 과연 이게 어떻게 할까? 이런 데 고민에 빠져 있다. 이걸 제가 직접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취재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무리 봐도요, 아무리 봐도 이게 이번에 한동훈이는 배지 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배지를 달 지역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수표도 결집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 유리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상으로. 안 그래도 이게 1대1로 붙어도 이게 민주당이 다 우세로 여론조사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수 중에도 절반 이상이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적이니 한동훈에게 그 배지 달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국이는 모르겠어요. 조국이는 전라도로 가면 1대1로 붙는데 근데 거기도요. 민주당이 지지율이 60, 70%인데 조국당은 지지율이 얼마 안 돼. 당 지지율이 없어요. 호남에서도. 당의 지지율이 조국 개인 지지율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조국이도 잘못하면 그 배지를 못 달 가능성이 있다. 결국에 이번에 대선 주자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전부 총선에 보궐선거에 참패하면 대선 판도도 크게 요동치고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하여튼 부산 시장 선거 오늘 여론조사도 하나 나왔는데요. 에이스 리서치. 에이스 리서치는 제가 이건 좀 신뢰하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에이스 리서치는 제가 사장하고 조재목 사장이 아주 제가 친하고 요는 중도적인 에이스 리서치 좀 믿을 만한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서 부산시장 양자 대결이 나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전재수하고 박형준 붙어도 48대 35, 48, 13% 차이 나네요. 그 다음에 전재수하고 주진우가 붙어도 반올림하면 48대 36,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도 12포인트. 그러니까 주진우하고 박형준 시장도 거의 붙어 있다. 둘이 가기 팽팽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둘이가 12, 3%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저는 아주 선전하고 있다 봐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최악인데 여기서 12, 3%고 또 둘이가 아직 단일화가 안 돼 있잖아 후보가. 둘이가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 정도면 저는 부산은 아주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제 우리가 부산시장 선거는 힘을 가야 된다. 다만 그 부산 북갑에 거기에 하정우가 놓은 걸 대비해서 우리가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나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도 우리가 박민식 인물이 전재수를 2번 이겼기 때문에 2대2거든요. 그러면 이게 게임이 된다고. 한동훈은 못 놓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양자 대결로 가야 된다. 하여튼 이 부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산이 저는 대구보다 오히려 부산을 더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구도 물론 탈환해야 되지만 부산은요 인구도 더 많지만 또 보궐선거도 하나 더 있고요. 거기다가 실제 전재수가 계속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